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총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한테는 생소한 노베스케입니다. 노베스케 N4예요. M4가 아니고 N4죠. 네. 제가 작업한 것도 사실 많지 않고 노베스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몰라서 살짝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국내에서 이 노베스케라는 모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노베스케의 태생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처럼 노베스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좀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찾아와 봤습니다. 살짝 정리를 좀 해봤어요. 노베스케라는 총은 당연히 노베스케라는 메이커에서 제작이 됐는데 노베스케 라이플웍스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미국의 오리곤주에 있다고 해요. 사장은 이름 그대로 존 노베스케라는 사람이 이 총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베스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나이츠 아머먼트사에서 그 인터뷰한 영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키나 이런 그 인터넷 자료에도 있지만 정보가 약간 불분명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정리한 다음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존 노베스케라는 사람은 197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3년에 사망을 합니다. 2013년 한 36살, 7살 요 정도에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안타깝죠. 그런데 이미 사망하기 전에 2001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들었으니까 불과 한 12년 정도 만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총기 회사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민수용 총기 회사이지만 미국은 민수용 총기 회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AR 같이 라이센스가 풀려 있는 총들에 대해서 민수 총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총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BCM이나 다니엘 디펜스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 중에 이 노베스케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노베스케 보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얄쌍하고 생긴 게 뭐 특별한 보이는 게 없는데, 예, 저는 이 총열 핸드가드 있는 쪽이 이렇게 얄팍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에 M16이나 그런 M4도 M4A1의 초기형 모델을 좋아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장비들 많이 달면 예뻐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노베스케 제품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존 노베스케가 처음으로 그 총에 관심을 가진 건 자기 말로는, 인터뷰에 있는 자기 말로는 한 서너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G.I.조 인형 가지고 놀면서 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첫 총을 13살에 SKS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는 13살에 M1 게런드를 사용을 하고 지급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게런드를 지급을 받은 거는 지급을 받았다기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 고출력 소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고성능의 이렇게 슈팅을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격 대회 같은 데에 많이 참여를 했나 봐요. 그때 자기가 지급을 받아서 사용을 했던 총이 M1 게런드다. 첫 총은 13살에 SKS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대회를 나가서 본격적으로 M1 게런드 가지고 한 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몇 살 때였냐고 물으니까 고등학생 때쯤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주변에 의해서는 공군 조종사가 못 돼서 육군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본인 말로는 자기는 그래도 탱크하고 땅이 더 좋아서 공군을 포기하고 육군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육군에 가서 총기 관련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뭐 특별히 군대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존 노베스케가. 그런데 이제 이름으로는 존 노베스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존 노비스키가. 그래서 전역을 한 다음에 우연찮게 총기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PAC라는 업체인데 PAC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바렐 만드는 그 작업을 부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렐을 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노베스케라는 메이커의 탄생 비화와 연결이 되는 게 본인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도 좋아하고 총도 많이 쏘지만 총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만 왜 저격수들은 볼트 액션을 쓰고 일반 보병은 자동소총을 쏠까? 여기에 의문을 좀 품었다고 합니다. 아니, 총을 잘 만들면 저격수도 쏠 수 있고 보병도 쓸 수 있지 않아? 이런 이제 자기 말로는 단순한 생각에 아주 초보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발해를 더 정밀하고 명중률을 높이는 총을 개발하는 거에 목적이 두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열이라든가 내구성 그리고 정밀성 그리고 집탄 이런 데에 집중을 해서 2001년도에 아버지 헛간에서 처음 총을 만드는 업체를 만들어 내어서 시작을 한 게 이 노베스케 라이플 웍스라는 회사인데 자기의 기본 설계 개념답게 정밀한 총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미 나이트 하머먼트에서 당신은 전설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입지는 그때 벌써 다 다져져 있던 것 같아요. 이 노베스케 M4가 가장 그 대중들한테 알려진 건 2020년 그가 사망하고도 7년이나 지나서 대북으로해서 이 총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사진이 노출이 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도 뭐 민수용이든 아니면 특수전 분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자료나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받은 볼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베스케의 총이 괜찮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보통의 특수부대에서 몇몇 좀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입지가 다져지고 민수용으로 이미 매니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막 커지던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베스케라는 메이커는 존 노베스케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전형적인 그 아버지 따라서 사격장에 놀러 가던 친구가 총기 회사를 차리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흥미로운 그런 창업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전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노베스케라는 회사는 그렇게 설립이 되고 그래서 총열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노베스케가 특수전에서 굉장히 많이 그 활용이 되고 인기도 있었던 이유가 바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노베스케의 대부분의 총 다른 거 못 봤는데 다 AR 계열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M16을 시작을 해서 아말라이트에서 유진 스토너가 개발한 AR-15가 등장을 하고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M16 A2, A3 그리고 이제 M4로 이어져서 현대까지 사용하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총이 미국에서도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미국의 뭐 네이비실이나 데브그르나 또 뭐 티어1 부대들이 연사를 하면 총열이 달궈지고 변형이 되거나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걸 고민하면서 총을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게 HK에서 만든 416이잖아요. HK의 416이라는 게 HK사에서 만든 M16이다라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이름도 HK M4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콜트사에서 M4라는 제식명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M4를 빼버리고 M4는 4인데 4 뒤에 M16을 붙여서 416 HK에서 만든 M4 스타일의 AR16이다라는 약간 복잡한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숏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탄매가 끼고 그 다음에 명중률이라든가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HK에서 416을 만들었는데 이 노베스키는 그냥 AR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416처럼 가스 피스톤 방식을 쓰지 않으면서 가스 직동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우수한 총. 결국에는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 416을 꾸준히 쓰던 이 데브그르가 2020년도에 노베스케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걸로 마치 노베스케가 HK를 이겨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매니어들이나 일반 유저들이 특수부대가 사용을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사용하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AR의 재발견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노베스케에서 제작을 했던 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 확실히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어들 사이에서도 명품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에어소프트건 유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커가 된 게 바로 이 노베스케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총에 대해서 또 노베스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했나요? 네,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제품 그럼 이제 실제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제품은 GHK를 기반으로 하는 라텍의 커스텀 모델입니다. 라텍이 원래 예전에는 WE 제품 가지고 레벨 1, 2, 3에서 금속이 많이 들어가면서 작동성 우수하게 잡는 걸로 제품들이 괜찮았었어요. 특히나 WE에서 나오는 M14를 이 레벨이 높아가면서 만들어졌던 게 좋았고 M16 계열도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약간 다른 건 바디예요. 바디가 무려 7075가 아니고였는데 뭐였더라? 7075T6인가 하는 그런 그런 알루미늄을 가지고 단조로 때린 겁니다. 단조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바이퍼에서도 단조 바디를 나온다고 해서 단조 바디 하는데 단조 바디의 제작 과정을 보면 이 총의 외형과 거의 비슷하지만 속에 꽉 채워지는 상태로 주물로 일단 뽑아냅니다. 틀은 보통 석고나 진흙을 많이 쓰는데 석고를 보통 써요. 모래나 석고를 씁니다. 그래서 틀 하나 놓으면 틀을 땅 깨서 그 안에서 나오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금속화되어 있는 금형에서 왁스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왁스에다가 석고를 발라서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왁스 가열을 하면 석고의 작은 미세한 틈을 이용을 해서 왁스가 다 빠져나가고 빈 그 석고 틀 안에다가 알루미늄 쇳물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나온 게 이제 기본적 단조가 되기 전에 이제 주물 틀에서 나온 주물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주물이죠. 거기까지가 알루미늄 주조예요. 그럼 그 알루미늄 주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조라고 하면 두드려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두드린다기보다 압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알루미늄 몸덩어리를 압착을 꽉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퍼와 이 라텍의 차이가 납니다. 바이퍼에서는 6065 알루미늄을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조를 때릴 때 틀이 한 번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무르기 때문에 이 7075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서 한 번에 압축이 안 된답니다. 한 번에 압축을 한 번에 해버리면 깨져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1차로 그러니까 제품이 100이라고 치면 주물에서 나오는 건 110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그거를 단조해서 한번 누르면 1차적으로 110짜리가
한 103짜리로 줄어들고 101짜리로 줄어들고 마지막에 100으로 줄어들어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팅을 하기 위한 틀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60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고 땅 하고 그냥 커팅을 할 정도로 무르다고 해요. 그래서 60 단조라고 하는 게 물론 단조라는 공법 자체를 실총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업을 해서 굉장히 곽강을 받지만 재질이 60과 70은 가격도 거의 4배 차이가 날 정도의 큰 도전이 있어야지.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도의 고집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075로 단조 바디를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실총도 아닌데 실총하고 같은 강도를 어떻게 하면 실총과 가장 흡사해질까를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바디를 재고약하는 게 GBLS에서 나온 M4와 HK416이 그 7075 단조 바디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서는 단조 바디를 찍기가 힘들어요. 찍어낸 다음에도 내부를 깎아내고 외형도 깎아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라텍처럼 일부 파트만 만들어서 컨버전 키트처럼 해서 나오는 제품이면 단조할 만하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원래 옵션은 좀 비싸도 사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총이 200만 원짜리라면 너무 비싼데 옵션이 200만 원짜리는 또 삽니다. 소비 심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7075 단조 바디, 그 다음에 6065 이 핸드가드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몇 가지 파트들이 들어가면서 라텍이 또 이 아웃바렐이 바렐도 인너 바렐도 정밀 바렐이 들어가 있고 아웃 바렐도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베스케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라텍에서. 야, 우리 바렐 되게 좋은 거 만들어야 돼. 그리고 노브리치의 명성에 맞게 인너 바렐도 좀 정밀한 거 넣어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라면 뭐 제가 너무 과대평가해 준 거가 되겠죠. 어쨌든 그 GHK의 라텍 컨버전 이 스페셜 모델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해준 건 이 핸드가드와 상하 어퍼 리시버, 로어 리시버의 세라코트 도색이에요. 그리고 몇몇 맥풀의 맥풀 제품을 가지고 세팅을 하느라고 약간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징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노브리치 제품인데 노브리치가 이 GBB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가공이 좀 필요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옵션 파트 가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공이 많고 사이즈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서 버퍼 안의 튜브와 버퍼 스프링 길이 이런 것도 좀 세팅을 했어야 됐고 볼트 캐리어도 가공이 조금 필요했어요. 그 외에 가스 블럭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고가의 옵션을 넣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품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서 세팅을 해드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세팅과 세라코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사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쏴보질 않아서. 그런데 GHK가 원래 쏘는 맛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라텍에서 정밀 바렐을 넣고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GBB는 어쨌든 GBB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이 MWS처럼 아주 고르게 나가거나 VFC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균일한 품질을 내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GHK는 약간 더 퍼포먼스에 가까워요. 반동 세고 그 다음에 그 착착 움직여주는 그 맛. 그래서 집탄이 좀 나쁘지만 얘는 공총 쏘는 맛 이런 걸로 한다는 게 이제 GHK의 뭐 AKM 시리즈에서는 그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얘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창을 보면 사이트 안 올렸다고 또 저거 사이트도 안 올리고 무슨 사격자서냐 이럴 수 있어서 허당이지만 올려서 쏴보겠습니다.
탄창을 살짝 움직여 보면 유격이 있어서 가스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런 거는 MWS가 참 잘 만들었습니다. 가스 이 탄창을 잡든 어딜 잡든 간에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신생 메이커나 이 옵션 파트를 만드는 회사들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마루이가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만든다. 마루이 하니까 또 최근에 마루이에 또 글록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글록에서 마루이한테 소송을 걸어서 마루이가 지금 글록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소음기를 아껴볼 수가 없죠. 이게 너무 꽉 조이면 소염기를 같이 틀어서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소음기까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진짜 이제 노브리치의 요 N4 10인치짜리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국내에는 잘 제품이 없더라고요. 가격은 $1,000 정도 해외에서는 하던데 요 가기는 제가 다세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가기는 익숙한데 가기는 약간 좀 깊은 게 좀 흠이에요. NC로 가기를 넣기 때문에 이런 민수형 모델들은 이 정도로 깊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제가 실총을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 원래 노브리치에서 이렇게 깊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에도 문제를 줄 수 있어서 요거는 라텍에서 실총에 대한 정보가 살짝 다르지 않았나. 나머지는 NC로 가공한 것처럼 끝에도 모서리가 둥글고 두께도 균일한 거는 괜찮아요. 다만 여기에 요 십자가 형태의 끝에가 뾰족한 거 그것만 살짝 좀 아쉽고 그 외에는 상당히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네.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제가 이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에 제가 작업 설명을 할 때 왜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냐, 총만 하냐. 근데 제가 그 총기 역사의 전문도 아니고 그리고 매니아들에 비해서 뭐 유식한 게 아니어서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오늘처럼 따로 별도로 이제 모르는 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처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노베스케에 대해서 제품은 알지만 그 노베스케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주제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 노베스케 N4 뭐 괜찮습니다.